이 단타님만의 뉴스 구분법도 궁금하거든요. 네. 정확히 어떤 뉴스를 저희가 좀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어떤 것들은 좀 흘려버리고 하는 것들, 그런 기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뉴스를 접하는, 뉴스를 대하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되게 크게는 뉴스는 올려놓고 호재를 내보내고 내려놓고 악재를 퍼뜨리고 네. 이런 경향들이 많았다. 어. 왜냐면은 제가 17년도부터 18, 19년도는 그쵸. 진짜 컴퓨터 앞에서 잠을 잤어요. 네. 차트를 계속 보고 그러면서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매매를 했는데 네. 그 시기들을 되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이미 가격은 다 내려놓고 악재가 나오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제 손절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또 막 호재로 막 들띄워 놓고 고점에서 매수하게 만들고 이런 경향들이 커서 그쵸. 뉴스는 알고만 있고 좀 기술적으로 해라,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매도를 해라 이렇게 네. 크게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조금 예외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뉴스대로 조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특히 하드포크 뉴스는 영향이 되게 커요. 최근에 뭐 이더리움이나 에이다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드포크가 성공하고 이러면 하드포크 시작 때부터 말이 나올 때부터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참고해서 매수 매도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전반적인 엄청 큰 뭔가 이 헝다 사태도 좀 마찬가지예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전체 세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법한 뉴스를 좀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 연준 회의할 때 있잖아요. FOMC 회의할 때. 예, 맞습니다. 네. FOMC 회의를 할 때 새벽에 많이 하는데 늦은 밤이나 그쵸. 오늘 연장 근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네. 그거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봐요. 오. 그걸 보면서 왜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네. 또 그거- 테이퍼링 완화 문제가 나오거나. 맞습니다. 천천히 완화하면서 뭐 네. 진행하겠다. 그리고 또 금리를 이때쯤부터 뭐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갑자기 뭐 또 최근에는 뭐 금리 동결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눈 비비면서 뉴스를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 회의를 직접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막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그럼 세계 시장이 조금 이렇게 주가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큰 이슈에 대해서는 이 비트코인 시장도 왜냐하면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기억나는 뉴스를 좀 예로 들면 옛날 건데요. 네. 중국에 아무래도 이제 코인 자금이 꽤 많으니까 2017년도 건데 2017년도 뭐 후오비 거래소 폐쇄 이거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던 적이 있고 네.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그 사태인데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엄청 내려갔었어요. 한 제가 봤을 때 한 몇 프로냐 한 20, 30%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네. 웃긴 거는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긴 했는데 규제를 바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20%, 30%가 바로 내려갔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거 관련 그런 큰 이슈 관련해서는 바로바로 이제 영향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래도 기술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거를 좀 참고해 가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좀 염두해야겠구나 바로 내리진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 가면서 네. 매수 매도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하드포크나 메인넷 업그레이드, 기본적인 코인의 펀더멘털을 좀 좌지우지할 만한 뉴스들 혹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가 증권 시장까지도 쥐고 흔들 큰 뉴스들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고 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좀 기술적인 걸로 이제 들어가서 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익절하는 방법,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제가 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만큼 들어갈 때는 쉬운데 나올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타님만의 익절 구간 좀 어떻게 셋업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신의 기준을 가져라. 기술적으로 좀 뉴스도 뉴스지만 뉴스만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냐. 네. 만약에 글로벌 A는 계속 있겠지만 네. 다른 유튜버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만약에 계속 24시간 나와 함께 소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 마지막 판단은 이제 자신이 하는 건데 네. 기술적으로 이제 저 예전에 여기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추세선에 관련된 거, 네. 그리고 뭐 매물대에 관련된 거는 다루지 못했네요. 지지 저항에 관련된 거 네.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차트를 보면서 이번 최근 고점 그리고 최근 저점 예상을 직접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 오.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기 때문에 증거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했었나 조금 같이 화면을 보면서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직접 익절 기준 어떻게 세우시는지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업비트 화면인데요. 네. 네. 우선 비트코인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기축통하고 제일 큰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보조 지표들은 한번 얘기 드렸던 보조 지표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잘 못 들으신 분들은 글로벌 A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추세선 등등 최근 저점과 최근 고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체적인 거를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65,000달러, 그러니까 8천만 원 이 고점을 찍고 많은 하락을 하면서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저 가장 윗부분이 올해 4월 달 기준인가요? 맞습니다. 네, 4월 13일 근처고요. 네. 되게 큰 그림을 먼저 봐드리는 겁니다. 네. 네, 최근 거를 말하기 위해서 네.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저점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이제 매물대, 여기 이전에 많이 싸웠던 구간, 요 구간도 매물대고 요 구간도 매물대인데 요 구간 매물대는 이미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매물대를 깨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요. 자, 매물대라 함은 이렇게 많이 싸웠던 지금 일봉입니다. 하루 일봉, 날봉이고요. 네. 이렇게 많이 싸웠던 구간 전체를 매물대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가격이 아니고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그래서 구간의 기준은 없어요? 구간의 기준은 음봉과 양봉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양봉, 음봉이 시작된 요 위에 몸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또 몸통, 음봉과 양봉이 많이 나타난 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자리, 그거의 상단과 하단 이렇게 네. 뭔가 박스 모양의 요 구간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요렇게도 작게 매물대가 되고요. 네. 이것도 이제 매물대가 되고 파란색, 초록색이 많이 있는 구간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몸통 쪽으로 위에, 아래 이렇게 구간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계속 드리면 위로 쭉 올랐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저점을 어떤 식으로 확인했냐면 예전 매물대의 밑에 하단 근처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랐는데 추세선과 같이 또 여기서 추세선을 접목시키면 네. 매물대로서는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왔다. 지나간 걸로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네. 추세선, 하락 추세선,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장기 하락 추세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장기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이 형성된단 말이죠. 네. 장기 추세선을 또 돌파하면서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최근으로 왔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는데 자, 그러면 고점은 어디에서 나타났나 생각해 보면 자, 매물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가 또 다시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쵸? 이전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이거의 하단 쪽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내리게 됐는데요. 굳이 매물대를 말하자면 요런 구간이 되는 거고 하단에서 끝날지 뭐 위에를 맞고 내려올지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도 열어놨었어요. 고점을 예상할 때 6,200만 원 여기까지 올랐다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매물대 구간에서 어디서 지지가 나올지 어디서 저항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거의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이쪽 가격대요. 거기 지금 위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형성됐던 가격 네. 지지대가 제일 고점이 네. 8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원화로 8천만 원 정도. 네. 제일 저점은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엄청 큰 매물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갭이 꽤 크네요. 그 사이에. 갭이 네. 많이 크기 때문에 큰 매물대고 그리고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횡보를 하고 올리거나 네. 많은 박스권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박스가 또 엄청 크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 고점이 매물대 하단에서 또 나왔는데 이전 매물대 하단에서 나왔는데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추세선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고점을 매도를 계속 아직 특근법 시행 안 됐으니까 이제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마진의 거래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숏을 들어간다, 매도 포지션을 들어간다 이런 말인데 제가 매도 포지션을 계속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자, 이전 이제 추세선을 자 그어볼게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 둘, 세 번 이러면서 추세선이 뚫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등했을 때 매도를 많이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단기 하락 추세선을 뚫으면서 올라가면서 돌파하면서 다시 여기서 쌍바닥으로 저점을 다지고 이렇게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더 갈 수도 있나 보다. 왜냐면 이거는 단기 상승 추세선이 뚫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본전쯤에서 다시 팔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선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미래께 생기기 전에 보라색이 이전 상승 추세선이고요. 네. 상승 추세선, 뭐 추세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글로벌 A 유튜브에 영상을, 올라와 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전 상승 추세선,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서 반등했을 때 이제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조금 들어갔다가 네. 하락 추세선을 다시 뚫고 가네. 그러면서 약손절, 본절쯤에 다시 팔고 그리고 또 다시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시 새로운 상승 추세선이 형성된 거를 이제 확인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게 또 다시 아래로 뚫리면서 다시 반등했을 때 아직 다루지 않은 건데 뭐 피보나치 비율이라던가 네. 아니면 또 여기서의 또 매물대라든가 아니면 또 중심값, 또 기준선 등등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렇게까지 하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뚫리는 순간 이제 매도로 조금 전환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반등해서 매도를 해볼 수 있고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들어가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보란 듯이 이렇게 하락분을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숏 포지션은 내려가면 이득이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점을 좀 예측했고 또 숏 포지션을 들어가 볼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최근 저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또 드리면 네. 이 최근 저점이 아마 지금은 국내는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프리미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여기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정도까지. 네.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있어서 좀 덜 내려왔는데 우리 국내 거래소는요. 네.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여기 매물대 아까 매물대 살짝 얘기했잖아요. 네. 요런 매물대에서 좀 어떻게 보면 해외 거래소는 반등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매물대를 보고 있었어요. 거기가 네. 4만 K 정도거든요. 40K. 4만 달러. 네. 40K 정도였는데 걸고 자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또 혹시나라는 게 있잖아요. 제 생각대로 있죠.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혹시나라는 게 있어서 이제 걸고 자지는 못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또 TMI를 드리면 네. 부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해외 거래소를 조금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해외 거래소가 내릴 때,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네. 해외 거래소보다 덜 내려요. 국내에서요? 네, 국내에서 거래소에서 덜 내려요. 다 같이 하락을 할 때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거래소가 좀 더 가격이 높은 현상, 네. 그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하락할 때 네. 김프는 올라간다. 하락할 때 김프가 올라가는 경향이 네. 있고 오히려 또 올라갈 때는 완전 막 붐이 일어나서 누구나 그 코인 할 때 말고는 네. 지금 같은 때는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한국이 덜 올라가요. 왜 그런가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네. 내려갈 때는 이제 이거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손절해야 될까 계속 그냥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버의 민족 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덜 파시는 것 같고 올라갈 때는 이거 사도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불안감이 있으시니까 좀 덜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근데 또 우리나라 민족 특성상 또 엄청 올라가고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올라갈 데가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1억 갈 거야. 막 2억 갈 거야. 10억 네. 갈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집중을 할 때는 네. 오히려 올라갈 때 또 김프가 붙어요.
그러니까 많이 추격 매수를 한다는 소리죠.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강남 이제 부자분들이 네. 이제 금을 팔아서 네. 금에 투자하다가 비트코인을 산다. 코인을 산다? 네, 지금 다 금 팔고 있다. 그때 또 금 시세가 희한하게 또 내려가요. 비트코인이 그렇죠. 오를 때. 네.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금 부가 설명을 드려보고요. 김프에 대한 네. 매수 매도를 하실 때 조금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낙폭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켜놓고 해외는 저점 찍었네, 이 매물대까지 왔네. 그러면 국내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는 이런 트레이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점과 저점, 최근 고점, 최근 저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그럼 언제 사야 될까요? 지금 그쵸. 저 아직 못 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하락의 기운이랄까요? 아직도 하락의 여력이 남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만 알아도 돈 벌 수 있는 이 하락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야 어떻게 보면 이 추세선은 이평선들의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해 줘야 어떤 모양으로든 뭐 이렇게 더 내렸다 이렇게 올리든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든 쉽게 비교해 볼 만한 그림은 요런 걸로 보시면 돼요. 요런 거는 이제 하락 수렴이라고 하죠. 네. 잠깐 그때 여기서도 하락 수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렴을 만들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작게 돌파하고 네. 눌리는 곳은 어디서 나왔냐면 또 이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제가 이제 요 근방에서 또 저항이 나오면서 또 돌파해 가면서 추가 상승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냐? 결국은 요런 거로 봤을 때 네. 똑같이 이렇게 세모를 또 하락 수렴, 이 수렴을 만들고 또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 또 장기 하락 추세선이 또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서 조금 삐뚤빼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 이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번 저항이 나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승 추세선이 또 유지되는지를 봐야죠. 네. 상승 추세선이라 하면 이게 상승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선이 꺾이면서 하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잘 보면서 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 주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텐데 네.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인 분석 어쩔 네.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제쳐놔도 추세선 하나만큼은 조금 아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세선으로 지금 상승의 여력이 크구나, 하락의 여력이 크구나. 요것만 아셔도 조금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추세선과 관련된 고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곳에서 매도 타이밍이 될 것이고 저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전 그림 아까 보여드렸죠. 네. 그것과 비슷하게 그런 곳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매수를 했다가 상승 추세선을 다시 돌파해서 내렸을 때 그때는 이거 하락의 여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함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네. 이렇게 기술적인 저희가 차트 분석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시장에 많은 뉴스들 쏟아지고 있지만 이 뉴스보다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게 좀 더 보다 안전적으로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세선과도 매물대 설명해 주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 또 손절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 차트를 놓고 살펴봤잖아요. 이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좀 하락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차트적인 의견 주셨고요. 좀 추가적으로 좀 하나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하나의 사례를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코인으로 좀 차트 분석을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세럼으로 편하게 우리 한번 봐볼까요? 네, 또 비슷한 또 흐름을 어쨌든 보여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세럼으로 보도록 관련 하겠습니다. 코인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세럼 차트입니다. 세럼 차트고 이제 큰 그림으로 해서 엄청 올랐다가 엄청 내렸다가 엄청나네요. 엄청 네. 올랐네요. 와, 진짜 와 소리가 나오네요. 여기서 네. 이제 엄청 올렸다가 그러게요. 엄청 내렸다가
지금 이건- 몇 분 보고 계신 거죠? 자, 지금 일본인가요? 4시간 봉인데요. 4시간 조금 봉.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4시간 봉으로 잠깐 봤는데요. 네. 네,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헷갈리시지 않게 일봉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 이 큰 그림을 감상하느라 잠깐 와. 4시간 봉으로 봤던 건데요. 이거는 V자도 아닌 것이 U자도 아닌 이곳은 것이 네. 심지어 아주 상장된 지 이제 뭐 네. 1년 정도밖에 채 안 된 그래프인데도 네.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코인만 다른 거죠. 네. 이때부터 이제 이때가 언젠가요? 20년도 11월이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하면서 네. 이 세럼 코인도 계속 같이 상승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보면 이렇게 올렸다가 그쵸. 조정 왔다가 네. 올렸다가 또 이렇게 내렸다가 마지막 피날레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가 4월, 5월 경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까 확인했듯이 4월 12일, 13일 정도가 최고점이었어요. 여기가 최고점 65,000달러, 8천만 원. 여기가 최고점이었는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어놓고 횡보할 때 알트코인이 펌핑을 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 5년간 해보니 지켜봐 오니 그런 그러하다. 경향이 있다. 이거는 거의 사실 같아요. 네. 5년 동안 계속 확인했으니까. 네. 그래서 고점을 비트코인을 함께 찍어놓고 비트코인이 내리면서 쭉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 네. 이때 상승할 때 아마 마지막 피날레를 비트코인이 횡보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4월 23일 정도인데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신빙성을 네. 높이기 위해서. 이제 틀리면 제가 조금 근데 차트상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자, 4월 23일. 맞네요. 네, 역시 휴. 정확하게 또 다행입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이걸 미리 확인한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틀리면 저 갑자기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말이랑 다른데 이런 식으로 그죠? 다행이네요. 4월 23일 경에 네. 아래에서 이제 상승하기 위한 횡보를 했고요. 네. 그죠? 이렇게 살짝 반등하면서 다시 세럼으로 넘어가면 비트는 반등을 했는데 오히려 세럼은 더 올랐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가 횡보를 할 때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비트가 약 반등을 할 때 세럼은 더 갔다. 이런 경향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말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횡보를 한다. 약반등. 이런 알트에게 좀 시간을 주는 거죠. 너 펌핑 좀 해라.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네. 그래서 23일 동일하게 비트가 약반등하면서 알트는 더 올라가면서 마지막 고점을 이제 찍고 네. 또 내렸다가 아무래도 뭐 솔라나 뭐 호재와 관련하여 또 상장이 그쵸.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상장과 관련해서 또 오를 때 확실하게 또 반등을 해준 게 아닌가. 비트코인은 이제 한 요 정도 왔다면 우리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네. 아까 이렇게 삼각형 말씀드렸었죠. 삼각형을 만들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 왔다면 뭐 상장과 더불어서 등등 여기서 최근 상장을 아마 했던 걸로 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계속 솔라나 뭐냐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네. 솔라나 뭐냐 이거 뭐냐 쟤 뭐냐 그만 가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호재와 더불어서 더 피날레를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게 추가적으로 네.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알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업비트를 많이 할 테지만 앞으로 특검법이 시행되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만들면서 올라간다. 그리고 플러스 호재와 더불어 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눈으로 확인하고 네. 자기가 경험하고 자신의 기준을 삼아서 매수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네.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이게 알트가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자 여기 하락 추세선 돌파하면서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선이 무너질 때 또 많이 내리고. 그래서 자 하락 추세선 돌파하면서 매수. 또 이전 걸 또 보면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쭉 매도가 나왔고요. 네. 매도가 나왔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고 또 상승 추세선이 아래로 뚫리면서 네. 하락분이 나왔고 그럼 상승하려면 또 어떻게 돼야겠어요? 여기에 이제 하락 추세선이 돌파돼야 그쵸. 아까 이런 비트코인이랑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올리는 모양이 나와야 또 매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 저는 이전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늘 신빙성을 드리고 싶고
진짜네 하는 걸 드리고 싶고 제가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전 차트를 보면서 하지만 제가 5년간, 단연간 써왔던 그런 기법이고 그걸로 돈을 벌었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의심하지 마시고 좀 사용해보면 좋고요. 굳이 제가 뭐하러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약간 좀 뭐 장기, 단기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건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자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채널 고정하시면서 구독하시면서 글로벌 A 잘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아주 홍보 대장님 역시 단타님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옛날에 내동매매, 내동매매, 네. 기준이 없는 매매, 요즘 말로는 뭐 무지성 매매. 네. 전 좋아하는 말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사람을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네. 그런 듯한 단어인 것 같아서 저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하신 거, 여러분들이 손해 본 거, 여러분들이 고점에 사신 거, 또 저점에 매수하고 뭐 중간에 또 팔았다가 다시 오르고. 저 다 해봤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동매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급급한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여유롭게. 이거는 투자가 돼야지 도박이 네.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대출해서 옛날에도 한번 다뤘었던 건데 대출해서 투자를 하거나 시금을 전폐하고 본업을 전폐하고 이것만 너무 집중하거나 이러면 최악의 경우는 잘 되면 참 좋은데 네. 안 됐을 경우 그쵸. 진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기준이 없는 매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잠깐의 성공, 잠깐의 이득은 잠깐일 뿐이에요. 결국 기준이 없고 그냥 막 기분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시드가 우상향할 수 있는 내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삼아서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 다른 뭐 유튜브 어떤 분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준을 가지시고 네.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급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말 그대로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매수매도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벌면 참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은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잃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이 오더북을 통한 1:1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또 똑똑한 투자 방법이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또 매물대 또 다양한 추세선 지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투자 방법 알려주신 김단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